자, 3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숨바꼭질하는 달. 어제 밤하늘에서 신기한 현상을 봤어. 처음에는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는데 왼쪽 부분부터 가려지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달 전체가 가려져 붉게 보일 때는 나도 모르게 와 소리를 질렀어. 이후 다시 왼쪽 부분부터 달이 드러났어. 달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 자, 선생님이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지구와 달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달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 자, 우리 뭐 많이 봤죠? 요런 달도 봤을 거고요. 자, 전체가 다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달이 가려지는 거는 우리는 자, 가짜 상이다라고 해서 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위가 가짜고요. 자, 상은 모습인데요. 자, 가짜 모습이 보인다. 즉 뭐냐? 실제로는 동그란 모습인데, 자, 달이 동그란 모습인데 무언가에 가려져서 이렇게 가짜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운동하는 지구, 가려지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1단원은 자,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측정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와 달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측정이 불가능해요. 당연하죠.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아주 예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어떤 자,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를 공식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자, 어떻게 공식을 세웠는지 자, 먼저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알렉산드리아의 남쪽에 위치한 시에네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날 깊은 우물바다까지 햇빛이 다다른다. 내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진날 같은 시각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시에네에서는 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걸까? 햇빛은 평행하게 지구로 들어오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군. 우물의 바닥까지 햇볕이 다다른다는 것은 하진날 태양이 시에네에서는 수직을 이룬다는 것이고 알렉산드리아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태양과 수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군. 그렇다면 막대기 하나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어. 먼저 왕에게 전가를 전하는 연락병을 만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알아내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는 5,000 스타디아입니다. 그리고 하진날 알렉산드리아에서 땅의 수직으로 막대기를 세우자. 이때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을 재면 7.2도. 막대 그림자 각도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중심각과 엇각으로 같군. 그럼 7.2도에 해당되는 거리가 5,000 스타디아였으니 360도에 해당되는 거리가 지구 둘레겠구나. 아하! 계산하면 지구 둘레는 25,000 스타디아이군.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둘레는 실제 지구의 둘레 약 4만 킬로미터보다는 크지만 당시의 측정 기술을 고려하면 상당히 정확한 값이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수학, 천문학, 철학, 문헌학, 역사학, 지리학, 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자, 영상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정오. 자, 한여름 무슨 말이냐면요. 한여름 12시에 자, 시에네라는 곳에서 햇빛이 수직으로 우물 바닥까지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지역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쳐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햇빛은 직선으로 오는 것 같은데 왜 한 곳에서는 우물 바닥까지 보이고
한 곳에서는 그림자가 생겼는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뭐냐?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지역에서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다른 까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로부터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발견을 누군가 하더라도 지구의 크기까지 연관시키는 게 바로 과학자의 역할이고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걸 통해서 뭐야?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네라고 번뜩인 거죠.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며 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가정 두 가지를 했습니다. 가정 두 가지를 했고요. 이 가정이 있을 때 자, 하진날 알렉산드리아에서 햇빛이 비치는 각도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를 측정했어요. 자,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필기해 놓은 영상도 보여줄 건데 자, 이 영상에서 이해를 못하면 아마 나중에 계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비슷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 자, 이만한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네 조각을 자를게요. 자, 그러면 원래 피자의 둘레가 40cm였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한 조각, 정확하게 네 조각을 잘랐을 때 얘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그렇죠. 자, 전체가 40cm였기 때문에 자, 전체를 4개로 쪼갰을 때는 여기 둘레도 4개로 쪼개졌겠죠? 그러면 x는 10cm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여기다 적용시키면 실제로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구해 볼게요. 자, 먼저 가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완전한 구형이면서 햇빛이 평행하다. 자, CNN은 여기 부분이었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아마 지구에서 중심, 자, 적도 지역이고요. 자, 극지방이면 중위도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만드는 선이 있고요. 중심과 만나는 선. 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막대를 이렇게 세웠더니 이런 그림자가 생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막대하고 연결했을 때, 지구 중심과 연결했을 때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만드는 이 각을 세타라고 불러줄게요. 세타. 자, 얘는 세타라고 읽어줘요. 자, 근데 이때 호의 길이가 몰라요. 근데 이때 호의 길이는 시엔에서 알렉산드리까지 실제로 과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걸어가면서 측정한 거예요. 걸어가서 측정했어요. 자, 그리고 중심각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근데 알 수 있냐면 자, 지금 막대를 알렉산드리아에 세웠죠. 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자가 생길 때 들어온 햇빛의 각도는 막대를 세웠을 때 잴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평지에 이렇게 있으면 평지에 이렇게 막대를 세웁니다. 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각도는 우리가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각도가 이 각도랑 같아요. 자, 수학의 공식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각과 반대하는 이 각은 이 두 개의 선이 평행했을 때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각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심각 대 호의 길이는 전체 각도 대 그다음에 이 전체 둘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피자가 있어요. 자, 이 피자가 전체 둘레가 40cm였어요. 자, 하나는 근데 10cm라 그랬죠. 이렇게 전체가 40인데 하나가 10이라는 거 알 수 있는 이유는 전체는 360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90도예요. 그러면 10cm일 때 90도니까 40cm일 때 360도인 거죠. 자, 여기서는 얘를 그리고 여기서는 이 10cm를 몰랐을 때 구하라라고 하면 우리 아까 구했을 때 10cm라고 바로 나왔어요.
자, 얘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모르는 값은 x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내항과 외항을 곱하고요. 자, 360x는 3600 자, 이 되니까 즉 x는 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피자의 한 조각 일부의 각도와 호의 길이를 안다면 전체 둘레를 구할 수 있다. 왜? 전체의 각도는 360도니까. 자, 그래서 생긴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뭐냐? 뚝 잘라서 봤을 때 왼쪽은 전체. 자, 오른쪽은 일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비례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냥 쉽게만 생각해 볼게요. 자,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은 자, 빵을 자, 5kg을 먹는다고 하면 자,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빵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10kg 먹어야 되죠. 자, 왼쪽에 있는 이거의 비율과 오른쪽에 있는 이거의 비율이 같은 게 비례식인데 비례식은 하나를 모를 때 비례식을 세우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실제로 지구 전체 둘레를 구했어요. 자,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으로 지표면에 있는 경도, 위도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지구의 둘레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계산값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중심각이 7.2도였고요. 호의 길이는 925km였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360도 대 2파이 자, r은 자, 7.2도였고요. 자, 925km였습니다. 자, 그러면 내항과 자, 외항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은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지구 둘레인 자, 2파이 r은 46,250km가 됩니다. 자, 이게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계산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중심각의 크기는 지금 여기 위도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요. 자, 위도가 지금 몇 도 차이 나냐면 3도 차이 나요. 자, 호의 길이는 요걸 통해 알 수 있겠죠? 자, 340km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요. 360도 대 2파이 r은 3도 대 340km다. 자, 계산해 보면 자, 지구의 둘레 2파이 r은 약 자, 48,000km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계산해 보면 실제는 48,000이었고 에라토스테네스는 46,250km였으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과정 1에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크기와 과정 2에서 현대적인 측정 방법으로 구한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자, 뭐냐? 에라토스테네스는 46,250km.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측정 방법은 이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48,000km. 자, 실제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현대적인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측정했어요. 자, 그러면 두 값이 차이 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뭐냐?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햇빛이 직선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자, 차이 나는 까닭 중에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구는 구형이 자, 동그라미 형태이긴 하지만 완전한 구형은 아니고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또, 자, 두 번째 차이 나는 까닭 측정에 아마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에네라고 하는 곳가요.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걸어서 측정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걸어서 측정했기 때문에 몇 보인지 계산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는 약 46,000km로 실제 지구의 둘레와 차이가 있다. 그 까닭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자, 중요한 거죠.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 값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정도이고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자, 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달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물체의 크기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물체라도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햇빛이 많이 비치고 있을 때 손으로 햇빛을 가리죠. 그러면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해가 가려지기 때문에 자, 햇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손의 크기와 해의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실제로는 눈으로 자, 어떤 큰 물체를 볼 때 작은 물체가 눈의 시야를 가려서 전부 다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삼각형의 닮은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자, 삼각형의 닮은 비라고 하는 건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안에 또 작은 삼각형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A, B, C, B 다시 C 다시라고 보면 작은 A, B, C 삼각형하고 큰 A, B 다시 C 다시 삼각형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5cm였어요. 그럼 A부터 C까지가 10cm였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BC가 3cm면 B-는 몇 cm일까요? 자, 지금 자, 작은 거가 5였을 때 자, 큰 게 10이었죠? 큰 게. 그러면 여기 윗면도 마찬가지예요. 3일 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6이 되겠죠. 자, 이게 삼각형의 닮음인데요.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C 대 AC 다시는 자, 얘는 BC 대 B 다시 C 다시와 같다. 자, 그걸 밑에 공식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대문자 L, 자,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 소문자 L, 둥근 물체의 지름 D, 자, 달의 지름 대문자 D입니다.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자, 얘가 X 값입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구와 달에서까지의 거리, 자, 이 공식에서 X가 두 개이면 알 수 없는데요. 얘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자, 값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소문자 L은 둥근 물체까지 거리, 눈에서 물체까지 거리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문자 D도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값, 달의 지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닮은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데요. 자, 달을 보려면 이제 너무 저녁에 돼야 되기 때문에 교실 한쪽 벽에 보름달 사진을 붙인 다음에 두꺼운 종이에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자, 구멍의 지름을 잽니다. 자, 구멍을 뚫은 종이의 틈에 자, 자를 끼우고 보름달 사진에서 3m 떨어진 거리에 씁니다. 자, 그러면요. 자의 끝을 눈 아래에 대고 자를 들어서 구멍으로 보름달 사진을 보는데 보름달이 구멍을 완전히 채웠을 때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측정해 봤더니 자, 이 거리가요. 14.4cm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실에서 측정한 값을 위해서 보름달의 지름을 구해 보면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름달 사진이 있었고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름달 크기 몰라요. 근데 구멍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멍의 크기는 지금 0.8cm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14.4cm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3m였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3m는 300cm니까요. 300cm 대 14.4cm는
자, 달 사진의 지름, 보름달 사진의 지름은 x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까지의 거리, 자, 거리를 측정해서 자, 보면 이 거리는 이 구멍의 크기는 0.8c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x는 16.7c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실제 밤에 달을 보고 자, 측정해 보면은 자,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실제 측정한 달의 지름과 측정해서 본 것과 실제 달의 지름을 비교하면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생기는 이유를 볼게요. 자, 측정의 오차일 겁니다. 측정의 오차. 어디에 측정의 오차냐? 자, 눈과 종이 사이에 거리가 측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자, 얘는 이 측정한 오차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계산해서 확인할 때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달의 지름은 요 정도인데요. 자, 실제 지구의 반지름은 예므로 자, 지구는 달보다 4배 정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름이 지금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자, 크기는 4배 정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만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직접 측정한 값은 뭐냐? 자, 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였죠. 자, 요거 측정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를 측정했을까요? 자, 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가 자, 그림자와 만드는 자,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두 가지 측정했고요. 그래서 계산했죠. 자, 지름이 D인 동전을 이용해서 지름이 대문자 D인 보름달이 동전에 정확히 가려지는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L이었다. 달의 지름을 구하는 비례식을 세우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한번. 자, 공식은 이겁니다. D대. 자, D대. 이 D 전체 보름달의 길이 대. 자,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의 지름은 자, 거리 뭐냐? 보름달까지 거리는 아마 알고 있어야 됐는데 38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거 대 자, 거리 동전이 거려지는 거리가 L이었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공식 D 대 D는 L 대 L 이렇게 써도 되고요. D 대 L은 자, D 대 L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둘 다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얘는 DL은 DL이고요. 얘도 계산해 볼게요. 얘도 DL 대 DL이니까 같은 거죠. 무엇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3번 달의 크기는 태양의 크기의 약 400분의 1이지만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과 달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 그 까닭을 무엇이냐 물어본다. 뭐냐? 지구와 달까지 거리.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다르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 제목이 자, 지금 보면 운동하는 지구입니다. 자, 지구는 뭐 한다? 운동한다. 자, 운동한다라고 하는 건 자, 움직인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움직인다. 자,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 요런 것들이야. 뭐냐면 자,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와 같은데 만약에 내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나무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기차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기차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는 서 있지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똑같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 아니면 태양들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태양의 움직임과 별의 움직임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자, 현상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자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전이라 함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돈다. 자, 자전은 스스로 자자를 써서 돈다는 스스로 돈다는 뜻이에요. 자, 움직이는 기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나무나 건물 등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위에를 가볼게요. 기차가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무는 움직이지 않지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똑같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방향이 서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태양의 움직임은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자전이라 함은 어떤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보면 아마 이렇게 돌겠죠? 위에서 보면.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밑에 있는 해보기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직접 하는 영상을 보고 밑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에서는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 하나죠. 근데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별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전축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별이. 그러면 아무리 돌아도 그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북극성이 자전축의 끝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태양, 달, 별 등과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 원을 그리며 도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뭐라고 불러주냐? 자, 밑줄 표시해 보겠습니다.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일주운동. 일주운동이라 함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일주운동이라 함은 이런 겁니다. 1일을 주기로 도는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1일이 주기가 아니고 1년이면 뭐라고 불러줄까요? 자, 그렇습니다. 연주운동이 됩니다. 자,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은 거대한 구의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별이 가까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느 면에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마치 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 이러한 가상의 구를 우리는 천구라고 불러주고요. 천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별이 움직이는데 별은 가까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위치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그냥 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구의 중심에는 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봐볼게요. 자, 여기가 지구입니다. 여기가 지구죠. 그리고 자,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얘를 천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구가 싸고 있다라고 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림 3-3과 같이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동안 지구의 관찰자에게는 천구에 있는 천체가 반대 방향인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동쪽 하늘과 남쪽 하늘과 서쪽 하늘과 북쪽 하늘에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다를 거예요. 자,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냐면요. 사진기에 노출을
길게 하면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찰칵하는 게 아니고 찰칵. 그럼 길게 하면 찰칵하면서 별이 여기 있습니다. 찰칵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움직이는 거리가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별의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그림도 있는데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의 자전축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자, 여기에 우리는 가상의 구를 씌웁니다. 가상의 구. 자, 왜냐?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천구라고 불러줍니다. 천구. 자, 그러면 자전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적도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남반구입니까? 북반구입니까? 북반구죠.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습니다. 중위도인 요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뚝 잘라서 한번 볼게요. 뚝 잘라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여기를 잘라서 한번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땅덩어리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하나 얹혀져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구예요. 천구. 자, 이 부분을 뚝 잘라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쪽이 동쪽이었죠. 자, 이쪽이 서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전축이 아마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표시해 볼게요. 동, 서, 북극성이 있으니까 북. 자, 여기가 남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원래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천체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기차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들은 반대인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여기 있는 자전의 방향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자, 천체들은 반대인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동쪽 하늘을 보면 동쪽 하늘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요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동쪽 하늘의 자, 별들은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관찰자 입장에서 이쪽 하늘을 본다. 그럼 요렇게 보이는데요. 자,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왼쪽 위가 되고 여기는 오른쪽 아래가 되겠죠? 자, 그럼 서쪽 하늘을 봤을 때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관찰자 입장에서 이번에 남쪽 하늘을 볼게요. 남쪽 하늘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하늘을 보면 얘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북쪽 하늘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계 방향이 이게 시계이고, 자, 얘가 시계 방향이죠. 자, 얘가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북쪽은 돌고 있고요. 서쪽 하늘은 요 방향, 남쪽 하늘은 요 방향, 동쪽 하늘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자, 촬영이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선생님이 사진을 몇 개 보여줄게요. 자, 지금 아마 사진들이 가고 있을 겁니다. 자, 높은 고산지대에 가서 자, 하늘이 깨끗한 날 사진을 노출을 길게 하고 자, 사진을 찍으면 밤하늘의 별이 저기 있는 그런 사진들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핫스팟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원도에 많이 있죠. 강원도는 산이 높고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서 노출을 길게 해서 찍으면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95페이지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오른쪽 별의 일주운동은 자, 별의 일주운동은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 실제로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움직이는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전이 무엇인지 봐볼게요. 공전은 자, 태양이 중심이야. 태양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현상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죠. 이 주변을 지구라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자, 돌아가요. 이렇게. 자, 이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얘가 자전을 안 하냐? 자전도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한다. 자, 얘는 자전의 방향과 같다. 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어떤 우주에 있는 먼지 티끌들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이게 회전하겠죠? 회전하면 얘가 회전하면서 또 주변을 돌 겁니다. 근데 회전은 이 방향으로 하는데 도는 건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럼 물리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같은 방향이어야지 이게 성립이 됩니다. 반대로 이어가면서 물리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별들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에 A라는 별자리가 보이겠죠? 자, 근데 지구가 공전해서 여기로 갔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별자리가 B라고 볼게요. 그러면 태양 주변에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데 자, 우리는 얘를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불러주고요. 자, 이때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를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주고요. 황도 12궁은 밑에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우리가 계절별 별자리, 대표 별자리, 아니면 생일별 별자리로 부르는 별자리들이 여기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원래는 별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근처에 있는 별자리 12개가 유독이 눈에 띄기 때문에 걔만 12개를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의 지구에서는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왜 그런지 볼게요. 지구에서 딱 봤을 때 태양이 여기 있고요.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시각이 언제죠? 낮이죠. 그럼 별자리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있는 쪽에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구가 내가 볼게요. 여기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 있으면요. 자, 여기 있을 때는 태양이 별자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근데 얘가 자전을 해서 여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밤이기 때문에 3월달에 별자리인 물병 자리는 잘 보이겠죠? 자, 그래서 자, 해당 월의 별자리는 관측이 되지 않고요. 밤하늘에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6개월 뒤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 3월 달에 있는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무엇이냐면요.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6월 달에 있는 별자리는 황소자리입니다. 12월 달에 있는 거는 전갈자리고요. 자, 근데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3월 달에는 6개월 뒤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게 잘 보인다 그랬죠? 자, 이때는 6개월 뒤에 있는 사자자리가 됩니다. 자, 6월 달에는 그러면 12월 달에 있는 정갈자리가 되고요. 12월 달에는 6월 달에 있는 황소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 보고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일주운동은 지구의 뭐 때문에 일어난다? 자전 때문에 일어난다.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어디로 간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황도 12궁에서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자, 선생님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생일은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 선생님은 10월 달이에요. 자, 근데 6개월을 빼라 그랬죠. 그래서 한밤중에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오히려 4월 달에 있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왜냐? 내 해당 월에는 태양의
해당 월에는 태양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낮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밤에 반대쪽에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가려지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목에서 그 배우는 내용을 한번 알아본다 그랬죠. 자, 태양과고 자, 달은 어떻게 된다? 가려진다. 자, 가려진다. 누구 때문에? 지구가 얘네를 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려지고 나서 어떻게 보는지, 자,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달의 위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갑자기 위상 변화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위상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짜 모습이란 뜻이에요. 가짜 모습. 자, 한자로 위상이 가짜를 나타내는 위에, 그 다음에 모습을 나타내는 상자인데, 무슨 말이냐? 달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진짜 찐이에요. 찐 모습인데, 우리는 달의 모습 이런 것도 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봅니다. 또 반대쪽도 보죠. 자, 이것들은 실제 달의 모습이 아니고 가짜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달이 가려졌다. 누구한테? 지구한테 가려졌다. 자, 그럼 지구에 어떤 거에 가려졌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실험이 있는데, 자, 이 실험 말고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는, 자,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하고 요 그림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에서, 자, 지금 태양은,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태양은 오른쪽에 있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달은 뭐냐? 달은 위성이다. 자, 지구의 위성이다. 위성이라 함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구 주변을 돌게 만드는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자, 똑같이 달도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 주변을 지금 달이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자, 근데 태양이 오른쪽에 비쳤을 때 태양이 비추는 쪽이 밝게 빛나겠죠. 그러면 태양을 비추지 않는 반대쪽은 어떨까요? 어둡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모든 달의 태양 쪽의 절반은, 자, 밝게 빛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태양 쪽의 절반이 밝게 빛납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반대쪽은 안 빛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겠죠. 자,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볼게요.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볼게요. 여기 서 있을 때 달을 보면 달의 모습이 밝게 빛나는 부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 달이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전혀 밝게 빛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우리는 얘를 삭이라고 불러줍니다. 삭. 자, 그 다음에 자, 지구 주변의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데요. 자, 다음에 여기로 가면, 자, 사람이 여기 서 있겠죠, 여기. 자,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보는 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자, 보이는 절반을 보면요. 자,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보이고, 요만큼만 밝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반의 반절만 밝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에서 달을 봤을 때는 요렇게 보이고 얘를 초승달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 가볼게요. 자, 똑같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자,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자, 볼게요. 그럼 요렇게 보겠죠. 절반을 봅니다. 근데 절반에 지금 반이 빛나고 있네요. 그래서 반이 빛나고 있고요. 우리는 오른쪽 반이 빛난다. 그래서 얘를 상현이라고 불러줍니다. 상현. 자, 똑같아요. 쭉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보겠죠. 자, 근데 이렇게 봤는데 얘는 뭐냐? 나타내 보면 지금 절반 중에 요만큼이나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이나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가운데를 기점으로 조금 더 뚱뚱하게 보이겠죠. 요만큼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얘는 특별한 이름은 있지 않고, 자, 이렇게 반보다 좀 넓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절반이 다 밝게 빛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 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자, 지구에서 관찰자 중심으로 왼쪽에 반이 빛나죠? 자, 우리는 얘를 하현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자, 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초승달이 되고요. 자, 점점 차오릅니다, 달이. 자,
그래서 꽉 차고요. 자, 오른쪽부터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기 됩니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될 때 이때 달은 우리가 금음이라고 불러줍니다. 금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사기 될 때까지의 이 주기를 달의 위상 변화의 달의 주기라고 불러줍니다. 달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한 이 위치에 위치하는 15일경의 달의 위상은 무엇인가? 그때는 자, 망이라고 불러주고요. 다른 말로 우리는 보름이라고 불러줍니다. 보름달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이제 봐볼게요. 자,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를 우리는 사기라고 불러주고요. 이때 지구에서는 달이 보이지 않는다.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를 망이라고 불러주고, 이때 달은 보름달로 보인다. 자, 그리고 지구에서 볼 때 달과 태양이 직각을 이루어 달의 오른쪽 반원이 보일 때를 상현, 왼쪽 반원이 보일 때를 하현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렇게 모습이 바뀌는 걸 달의 위상 변화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태양과 달이 가려지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0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일식과 월식을 구분해야 돼요. 자, 일식은 월식과 다른데요. 자, 일식의 한자 일은 이게 태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식의 이 월은 달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식은 잡아먹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식충이 뭔가 갉아먹는 벌레죠. 자, 그럼 뭐냐? 태양이 잡아먹혔다. 얘는 일식은 태양이 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식은 달이 잡아먹혔다. 뭐냐? 달이 가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식에는 계기 일식이 있고요. 자, 부분 일식이 있습니다. 자, 부분은 일부분만 가려지는 거고 계기는 전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월식에도 계기 월식이 있고요. 부분 월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자, 태양빛을 비출 겁니다. 자, 이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달이 태양의 빛을 가리게 돼요. 자,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올 때 이 완전히 가려지는 요 지점은 본 그림자라고 불러주고요. 요 위치에 있을 때는 계기 일식이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좀 어둡긴 한데 이쪽에 태양은 좀 보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반 그림자에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부분 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기 일식이 훨씬 더 보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계기 일식은 더 좁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월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식은 자, 태양이 이쪽에 있습니다.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있을 텐데요. 지구가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본 그림자, 반 그림자를 만드는데요. 자, 반 그림자를 만든다고 해서 달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은 계기 월식. 여기에 걸쳐 있으면 요만큼만 보이겠죠? 자, 얘를 부분 월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볼게요. 여기 있는 달과 여기 있는 달의 차이점은 뭘까요? 얘는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달이라고 보면 얘는 그림자를 좀 덜 받았기 때문에 조금 흐리멍텅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이기 때문에 가려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현상을 일식. 자, 태양이 자, 잡아먹힌다. 태양이 가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일식은 태양, 달, 지구의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고요.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계기일식,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부분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또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달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불러주고요.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의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고요. 지구의 그림자에 달 전체가 가려져 붉게 보이는 현상을 계기월식,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을 부분 월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근데요, 지금 갑자기 보니까 뭐야, 월식인데 보이네요?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좀 붉게 보입니다. 붉게. 자,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평선이에요. 자, 저녁에 되면 여기에 막 노을이 막 지죠. 자, 노을이 지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뭐냐? 자, 요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햇빛들이 이렇게 온다고 볼게요. 그러면 햇빛들이, 자, 나머지는 다 이렇게 통과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이 햇빛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빨간색 파장만 꺾여서 들어와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빛이 다 통과하고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빨간색 빛만, 자, 빨간색 빛만 얘가 이렇게 해서 일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빨간색 파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전혀 보이는 건 아니고요, 흐리멍텅하게 빨간 색깔로 좀 보여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이 월식이지만 약간 붉게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왜? 빨간색 빛의 파장이 꺾여서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월식은 언제 보이냐? 또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고요. 일식은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 안에 들어 있어야지만 보이는 겁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달의 오른쪽 반원이 보일 때를 우리는 상현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땡땡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태양이 가려졌다. 일식. 자, 달이 어느 위치일 때? 자, 사계 위치일 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3번.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쪽은 어디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그 다음에 달, 자, 지구 이렇게 나타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달은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달이 이렇게 왔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어느 쪽부터 가려집니까? 자, 오른쪽부터 가려지겠죠?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그 까닭은, 까닭은 달이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기 때문.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개기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의 순으로 놓일 때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